안녕하세요. 중국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드리는 중국안꺼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저녁 아부다비 훈련장인 뉴욕대 스타디움에서 이라크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등 유럽 5대 리그 출신 해외 선수들을 대거 선발 라인업에서 숨겼고 오형규와 이재성이 최전방에서 합류하고 윙에 정우영, 주장 김영권이 배치되는 4-4-2 포메이션으로 새롭게 출발했는데요. 이라크의 공수는 잘 진행됐지만 막강한 한국 앞에서 이라크는 고작 40분을 버티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후반 40분 설영우가 패스를 보냈고 볼을 잡은 이재성이 페널티 지역 라인에서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날리며 이라크 골키퍼를 무력하게 만들며 깔끔하게 예선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후반 66분 교체 투입된 손흥민이 드리블에 페널티 지역 안으로 공을 몰았고 상대 수비수와 골키퍼 수비에 눌려 땅바닥에 넘어졌지만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고 이어 85분에는 이강인이 상대 선수와 충돌하며 먼저 안면 가격을 당했지만 심판은 이강인에게 레드카드를 선언했습니다. 주심의 오판으로 인해 현지 언론에서 말이 많지만 본선 경기에서 이런 판정이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평가전에서 이런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본선에서는 문제점을 피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국은 7라운드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사실 경기 내 한국팀의 좋지 않은 수비력은 그대로 노출됐고 이라크의 슛이 터무니없지만 않았다면 경기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몰랐을 것입니다. 한국은 코너킥 등 몇 차례 세트피스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조규성의 헤딩도 골대를 외면하면서 추가골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표팀은 예상과 달리 그동안 선발로 뛰지 못했던 선수들로 선발 명단을 구성하며 조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고 오랜 시간 발을 맞춰보지 않은 명단 구성 탓인지 경기 초반에는 많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불운과 심판의 아쉬운 판정 속에 고전한 한국이었지만 이재성의 첫 골을 잘 지켜내면서 1대 0으로 이날 경기를 마쳤고 대회를 앞두고 예방주사를 맞은 듯한 값진 평가전이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이날 대표팀의 경기를 보고 비판과 칭찬이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생생한 중국 국민들의 반응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경기 한국은 너무 부진했어. 미들지는 부진했고 전술도 없고 선수 개인 능력에만 의존했다. 전반전에 이라크 공격수가 슈팅 능력이 좋았다면 이미 2골을 먹었을 거야. 만약 한국팀이 거짓말쟁이 클린스만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한국팀은 멀리 갈 수 없을 것이고 이 황금 세대 선수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아. 한국팀은 부상을 두려워해 매우 조심스럽게 경기를 펼치는 모습이었어. 하지만 너무 혼란스럽고 전술도 없어. 이대로 우승할 생각은 하지 마라. 손흥민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걸려 넘어졌는데 이것조차 페널티킥을 허용하지 않아? 10여 년 전에 비하면 이라크는 이미 한국팀의 공격을 막을 수 없어. 5대 리그에서 축구를 해야만 진정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날 경기를 보고 나니 한국이 일본을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걸 느꼈어. 클린스만은 무능하다. 한국은 프런트 코트에 전술이 없고 수비에 허점이 많아. 이전까지 중국과의 경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한국은 이런 플레이로는 아시안컵의 우승이 어려울 거야. 한국 축구는 시스템 개념이 없고 개별 스타에 의존해 단편적으로 플레이해 입체적인 공수를 지향하는 일본과 달리 자신들만의 컨셉과 시스템으로 축구를 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워. 이라크 수준은 한국과 많이 다르지 않지만 이라크 청소년 훈련은 정말 강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국내 리그 선수들은 한국 유럽 선수들에 대항하여 전혀 밀리지 않아. 이재성은 마인츠에 있고 정우영은 슈투트가르트에 있어.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이 4명만이 선발로 나가지 않았어. 아시아 범위 내에서 이라크는 상당히 강한 편이야.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의 대체 선수가 부족하고 결정력이 낮다는 거야. 어찌되었건 너희 한국은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말이지. 한국은 홈그라운드의 강세를 이용해 수년간의 전쟁으로 피투성이인 이라크 팀에게 한 명의 핵심 선수가 퇴장당한 대가를 치르며 1대 0으로 겨우 이겼다. 정말로 세계 강호다. 이래서 동아시아 팀들은 세밀한 분석을 견뎌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라크의 강력한 체력과 뛰어난 팀 전술에 직면했을 때 기술적 우위가 압도적이진 못했어. 일본은 이라크에 대해 기술적 우위를 어느 정도 보여줬지만 한국에 대해선 그 정도로 압도적이진 않은 것 같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FA컵 벌리와의 경기를 끝내고 떠나길 원했다고 생각하지만 클린스만은 그럴 의지가 없었어. 몇몇 바보들 때문에 웃겨 죽겠다. 생방송도 안 보고 계속 헛소리만 하고 있네. 한국의 유럽 출신 주요 선수들은 선발진에 한 명도 없었고 전부 후반전에 들어왔어.
얕보려면 자신의 얼굴 먼저 봐봐야 한다. 중국 축구는 왜 맨날 쓰레기일까? 너무 순진하기 때문이야. 프리미어리그의 빅네임들은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아. 기자들은 유입을 위해 어떤 윤리적인 기준도 없이 이강인의 정상적인 강탈을 발로 상대방을 차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사실은 강탈 과정에서 이강인이 심판에게 항의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상대 선수에게 폭행당했어. 서아시아 축구 심판들이 이를 악용해 편향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만약 이게 경고라면 이라크 선수는 심판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폭행을 저질렀으니 바로 퇴장시켜야 돼. 먼저 공격한 쪽은 분명 이라크였다. 이건 한국이 고립된 상대에게 충돌로 공격했어. 중국의 친선 경기에서의 3장의 레드카드보다 훨씬 심각하다. 나는 발렌시아의 팬이야. 예전에는 그가 라리가에서 뛰고 있을 때 이강인이 라모스를 발로 차면서 레드카드를 받은 건 좀 더러운 것 같다고 웨이보에 쓴 적이 있어. 결과적으로 한국 팬덤에서 큰 반응이 왔고 그 이후로 의견을 나누지 않기로 했어. 다른 감독이라면 우승을 할 수 있지만 클린스만이 코치하면 우승할 수 없다. 챔피언은 일본이다. 소용없어. 한국은 개인이 강하고 일본은 전체적으로 강해. 게다가 일본은 모두가 정확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러지 못해. 이미 매우 강하지만 아직 같은 수준은 아니야. 월드컵을 보면 알 수 있어. 중국팀이 한국인 혐오증이 심각한 건 다들 알겠지만 한국팀도 이슬람 혐오증이 심각해. 오랫동안 한국 축구는 이란에 의해 지면에서 수렁에 빠졌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했어. 클린스만도 말이 많은 선수인데 우승하지 못하는 게 정상 아니야? 이번에도 우승을 못 따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걸 증명할 거야. 그냥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을까? 비록 손흥민이 있는 한국팀이지만 대한민국은 축구 경영 측면에서 일본팀보다 떨어진다. 일본팀은 높은 수준과 의식과 협력을 보여주고 중국팀이 한국에게 진다면 때때로 자신의 수비 실수로 인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도 있어. 그러나 일본에게 진다면 상대방의 의식과 협력이 자신보다 한 단계 높다는 느낌이 명백하게 들고 상대방의 패스라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기 일쑤여서 볼을 잡아낼 수 없는 느낌이 들어. 클린스만이 선수로 활동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코치가 되어서 오히려 그에 대한 호감이 사라졌다. 그의 얘기하는 스타일이 좀 번잡하고 말을 78번 빙빙 돌려서 짓거린다. 아시안컵에서 우승? 한국인들은 아직까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앙 미드필더 부분이 취약해. 서아시아 팀과 경기는 쉽지 않을 거야. 지난 경기에서 나는 중국 선수들이 절반만큼의 힘만을 다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부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고 선수들이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순 없어. 지난 60년 동안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거둔 최고의 성적은 우리와의 무승부였다. 한국이 2002년 월드컵에서 굉장히 비열한 수단으로 4강에 진출했는데 그 후에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하는 것도 그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 있지. 이라크전을 끝낸 대표팀은 1월 9일까지 아부다비 전지훈련을 하고 이후 1월 10일 결전지 카타르로 떠나 바레인과 조별리그 1차전을 준비할 예정이고 64년 만에 우승을 각오한 상황이라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꺾고 일본을 잡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짜뉴스 따위는 절대 하지 않고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